자, 사랑하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심킹입니다. 자, 오늘은 루피의 각성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데 모아서 정리해볼까 합니다. 지난 몇 달간 루피의 각성이 임박하자 전세계 모든 커뮤니티가 루피의 각성에 대한 무궁무진한 추측을 하였었고, 마침내 1044화에서 루피의 각성이 공개되었죠. 이윽고 1045화에서 루피와 카이도우의 전투가 묘사되며 더욱더 루피의 각성에 대한 많은 기능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우선 루피가 먹었던 고무고무 열매는 사실 초인계 고무고무 열매가 아니라 동물계 환수종 니카 열매였었죠. 니카 열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환수종이라면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용이라든지 불사조라든지 기린이라든지 또는 성인으로 유명한 부처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 그거 하고 납득할 만한 존재가 모델로 선정되었었어요. 그런데 니카는 뭐냐? 자, 우선 니카는 오다 센세의 상상 속의 환수종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논란이 좀 많았죠. 예를 들면 갑자기 이무의 능력이 공기를 지배하는 환수종 능력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아니 그래서 모델명이 뭔데? 라고 물었을 때 모델명은 심킹이다. 심킹이 뭔데? 그거 내 상상 속의 환수종, 공기를 지배하는 심킹, 이런 식으로 해버릴 수가 있다. 얼마든지 이상한 걸 만들어서 이건 상상 속의 환수종이다, 짜잔, 이런 식으로 전개가 가능해져 버렸다 라는 비판의 여론이 있었고, 어차피 작가 마음인데 독자 입장에선 그냥 재밌게 보면 되는 것이 뭘 그리 진지하게 구냐 라는 여론도 있었어요. 뭐가 되었던 간에 이 니카라는 환수는 오다 센세가 창작한 환수가 맞습니다. 다만 오다 센세가 앞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컨셉을 잡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니카 열매도 어느 정도 모티브는 있고 근거는 있습니다. 자, 그 근거를 살펴볼게요. 남미 마야 문명의 태양신은 아킨이라고 불립니다. 이 아킨의 스펠링을 뒤집으면 니카가 되죠. 그러면 왜 많고 많은 문명 중에 남미냐? 왜 why? 루피의 이미지는 브라질이라고 오다 센세가 컨셉을 공개했었죠. 즉 브라질 이미지의 루피이기 때문에 남미 마야 문명의 태양신 아킨을 모티브로 하여서 니카 능력을 주었고, 이 아킨은 태양신이기 때문에 원피스 내에서도 태양신 니카라는 컨셉을 만들었다라고 연결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몰디브에서는 고무나무를 니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마야 문명의 태양신, 몰디브의 고무나무,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원피스 내의 니카라는 환수는 태양신이며 몸이 고무로 이루어져 있어서 고무 같은 능력을 사용하는 것, 이렇게 만들자라고 컨셉이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빅피처를 제대로 그린 거죠. 니카라는 이름 하나로 마야 문명의 태양신 아킨, 몰디브의 고무나무, 이것들이 정말 우연치 않게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면서 각성 전에는 고무 능력, 각성 후에는 태양신 니카로 거듭나는 설계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내가 능력을 막 만든 게 아니야, 다 근거가 있고 타당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 라고 반박이 가능하고, 더 이상 뭐라 하기가 애매해진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주인공의 컨셉에 결합하면서 20년 넘게 연재를 해온 것이 오히려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 그 모든 것이 설계라는 가정하에 말이죠. 여기에 더해서 전대 니카 능력자인 조이보이에 대한 컨셉도 합쳐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외국인들이 찾은 정보에 의하면 아프리카에는 전설의 조이보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조이보이는 어떠한 시련과 슬픔 속에서도 계속 웃으며 드럼 소리로 인간의 고난을 치유한다. 그의 드럼 소리를 듣는 누구든지 그에게 끌려 슬픔과 절망이 벗어날 때까지 춤추곤 노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컨셉, 태양신 아킨, 조이보이, 고무나무, 이 세 개의 컨셉이 합쳐져서 원피스의 환수 니카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다 센세는 니카에 대한 컨셉은 완성했어요. 그런데 아직 몽키 D. 루피에 대한 컨셉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루피라는 캐릭터의 컨셉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루피의 전체적인 디자인과 컨셉 자체는 제천대성을 모티브로 하였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루피의 각성은 제천대성 하면서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그 주장에 대해서 별로 신뢰는 하지 않았었거든요. 막상 공개되고 보니까 제천대성의 컨셉을 정말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자, 설명 들어갑니다. 우선 루피의 이름은 몽키 D. 루피입니다.
몽키는 원숭이고 손오공은 원숭이죠. 마찬가지로 드래곤볼의 주인공인 손오공 역시 원숭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피스는 드래곤볼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작품입니다. 때문에 이름에 몽키라는 단어를 넣은 것으로 루피와 드래곤볼의 손오공이 상당히 많이 닮아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이 추측하였었고 거의 기정사실이죠. 그리고 그 드래곤볼의 손오공 역시 서유기의 손오공을 모티브로 하였기 때문에 루피 역시 서유기의 손오공 제천대성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서유기에서 손오공은 복숭아를 훔쳐 먹었었죠. 이 복숭아는 원피스에서는 악마의 열매로 비유되며 루피는 어린 시절 샹크스가 가져온 고무고무 열매를 훔쳐 먹었었죠. 서유기에서 손오공이 복숭아를 훔쳐 먹은 것과 매칭이 됩니다. 또한 손오공의 대표적인 무기인 여의봉, 이 여의봉은 크기가 늘었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투파이인 루피는 여의봉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늘렸다가 줄어들이는 쪽으로 컨셉화가 되었죠. 더불어 서유기에서 손오공은 벼락과 불을 맞아도 멀쩡하다라고 설명이 되었었어요. 실제로 루피는 번개의 면역이고 단련을 함에 따라 불도 안 통하는 것으로 은근히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밀짚모자, 이것은 손오공의 긴고아에 비유됩니다. 물론 서유기에서 긴고아는 오공을 제어하는 족쇄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루피의 밀짚모자와는 조금 궤를 달리하지만 오공이 삼장과 함께 여행을 나설 수 있었던 이유의 일부분이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루피에게 밀짚모자는 출항하는 이유의 일부분이기도 하였습니다. 일부분이라는 이유는 애초에 루피는 바다로 나가고 싶어 하였었어요. 막연하게 바다로 나가서 해적이 될 거야 라고 하던 루피에게 샹크스라는 은인의 등장 플러스 대해적이 되어서 밀짚모자를 샹크스에게 돌려주겠다라는 이유가 추가된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오공의 긴고아와 루피의 밀짚모자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더 소름 돋는 것은 서유기의 손오공은 마지막에 완전하게 깨달음을 얻는 순간 이 긴고아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루피도 각성하는 순간 밀짚모자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밀짚모자가 진짜로 사라진 건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밀짚모자를 사라지게 의도적으로 장면을 그렸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외형적으로도 루피가 각성하였을 때 제천대성의 모습과 유사한 점을 보입니다. 특히 겨드랑이와 어깨에 둘러져 있는 저 띠 같은 것, 제천대성의 그것과 매우 비슷하죠. 그러면 루피가 곧 제천대성이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일부분 제천대성과 많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제천대성을 모티브로 하였다 정도가 맞는 거지 루피의 모든 행적이 제천대성과 일치하고 능력도 제천대성과 일치하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즉 모티브로 삼았다 정도로 의미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니카라는 열매와 그것을 먹게 될 루피라는 캐릭터의 컨셉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연재 20년이 넘은 지금 드디어 루피는 각성하게 되었죠. 이제는 루피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각성 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냥 고무 능력이에요. 그것을 이용해서 루피는 기어 세컨드, 기어 서드, 그리고 기어 포스까지 사용하였었죠. 그런데 각성을 하니까 루피가 태양신 니카로 변하면서 앞서 사용했던 고무 기술들에 더불어 더 많은 것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무라면 늘었다가 줄어야 할 텐데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린다거나 늘린 상태를 유지하게 그렇게 바뀌어가는 루피의 변화를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전체적인 능력을 살펴볼게요. 첫째로 거대화입니다. 이 거대화, 사실 원피스에서 거인이 주는 위압감이 상당히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초창기에 도리, 프록이 나오고 그럴 때나 거인의 힘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졌지 지금은 거의 덩치만 큰 호구였거든요. 물론 거대화를 통한 파워업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게 막 대단한 파워업이다 이렇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점은 루피의 각성 능력이 주변 사물뿐만 아니라 생명체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정말 수많은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게다가 칸벨트의 비정상적인 크기의 해왕류, 세계 정부의 거인화 실험, 이런 것들, 여태껏 나왔던 의문의 거대한 것들에 대한 떡밥이 흘릴 수 있는 건덕지가 되거든요. 주위 생명체까지 거대화를 시킬 수 있는지는 회차가 좀 더 진행돼야지 밝혀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능력은 치유 능력입니다. 1044화에서 다 죽어가던 루피가 부활한 것과 1045화에서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도 금세 회복해버리는 루피의 모습. 이것은 모두 각성 능력의 일환인 치유 능력이죠.
심장의 드럼 소리를 통해 회복한다. 앞서 설명한 대로 이 드럼 소리는 아프리카 조이보이 전설에서 따온 것으로 추측되고 치유라는 키워드에 맞게 드럼 소리를 통해 치유를 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면 타인도 치유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능력, 전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상화라는 능력입니다. 자, 오로성의 입을 통해 직접적으로 언급되었었죠. 니카 열매 능력은 공상화를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점이다. 이 공상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상상한 대로 싸운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화살이 막 빗발치는 전장에서 야, 이거 내가 바닥을 들어 올려가지고 방패로 삼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 쉬운 예를 들면 톰과 제리 같은 연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옛날부터 원피스의 연출과 톰과 제리의 연출이 비슷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리고 오다 센세가 생각하는 루피의 전투에 대한 모토는 우스꽝스럽고 재미있게 싸운다입니다. 정확히 맞아떨어지죠. 자, 톰과 제리를 살펴보면서 한번 참고해보면 다음과 같은 연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물을 강제로 이동시킨다거나 자신이 작아지거나 무언가로 때려도 맞는 타이밍에 그것을 유연하게 늘려서 데미지를 받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 말이죠. 이미 비슷한 장면들이 1044화에서 연출되었죠. 자, 마지막으로 초인계, 동물계, 그리고 자연계까지 아우르는 능력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현 시점에서 루피는 동물계와 초인계를 모두 사용한다는 것은 확정이죠. 몸이 고무화가 되는 것은 초인계에 해당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니카는 동물계의 열매죠. 근데 니카는 고무인간이다 라는 특수성 때문에 동물계이면서도 초인계인 능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동물계의 변신, 회복력, 신체 강화, 해당 모델의 능력을 사용. 자, 이것이 모두 가능하면서 동시에 초인계인 고무 능력까지 다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 악마의 열매가 세 종류인데 자연계도 사용 가능한 거 아니냐? 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why? 티치가 능력을 3개를 쓸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티치는 능력을 여러 개를 지금 쓰고 있어요. 예전부터 나왔던 말이 티치가 능력이 지금 확정인 것만 2개이고 앞으로 하나를 더 먹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이미 하나를 먹었을지도 모른다 라는 추측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지금 2개 쓰고 있고 하나 더 먹을지도 모르는 티치를 고무 능력 하나로 이게 상대가 가능할까라는 말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니카라는 능력이 이것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었죠. 지금 당장에도 초인계와 동물계 이렇게 2개 능력을 합쳐서 사용하고 있고 티치 역시 표면적으로는 흔들흔들과 아묵아묵 이렇게 2개를 사용하고 있어요. 일단 2대2죠. 그런데 티치 떡밥 때문에 능력이 3개일 거라는 추측이 많고 저 역시 굉장히 합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루피 역시 자연계까지 해서 3개를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자, 티치 관련해서 얘기하면 또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지금까지 공개된 루피의 각성에 대한 모티브, 능력, 이런 모든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